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일요일인데 조금 있으면은 또 잠자고 또 지나고 나면 또 한 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그 전 재단 이사장에게 제가 메일을 그 메시지를 보낸 거를 메일 형태는 아니고 메시지로 보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 이- 화면 공유까지는 아니지만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다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은 화면 공유는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이사장님. 제가 그동안 최 이사장님과 재단 업무를 도와드렸던 분들과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대원과 유튜브 등 단톡방과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받은 KOK 플레이 앱 공지사항 및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정보와 공식적으로 대중매체 기사 등을 토대로 내용 전달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까지 이르게 한 부분에 이사장님의 판단과 결단력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전 이사장 취임 시기로 돌아가 단계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2년 4월 이사장 취임 및 컨벤션을 통해 분명 90에서 100만의 프론티어들은 당연히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KOK 제3기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내용을 보았고 5월 컨벤션에서 연설하시고 많은 프론티어들이 참석한 곳에서 KOK 재단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실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판종 역시 재단 이사장임을 공공연히 공지사항 및 몇몇 줌 미팅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재단과 주식회사 미디움이든 미디움 재단이든 어, 계약 관계 서류 및 재단에서 보관 및 관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저들에게 요구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 90에서 100만 명의 프론티어들에게 그 내용을 공지를 통해 저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알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싸움을 했어야 했다면 재단이 앞장서서 싸워야만 했고 특히나 저희 프론티어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KOK는 최영규 박사, 즉 이사장님은 이 KOK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많은 고중위급 레벨들의 프론티어들이 블록체인 경제라는 책을 보라고 홍보하고 2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그 책들을 사서 보았을 겁니다. 저자가 부인분과 함께 출간한 책을 저 역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KOK 플레이 앱을 개발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즉, 그 앱은 중국 남경대학에서 개발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앱을 한지욱과 몇몇이 매수하여 그 앱을 가지고 KOK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것이 더 정확하잖아요. 게다가 KOK 파운데이션은 쉐이셸 공화국에 등록을 하였고 재단 설립 때 보통주 한 주로 시작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프론티어 100만 플러스 무료 회원 수십 또는 100만 명이라면 그것이 재단이 뭔가를 잘해서 10분 정도 소요하면 발행할 수 있는 KOK 가 처음부터 가치가 전혀 없음을 아셨을 것이고 그 무가치의 KOK를 수많은 프론티어들로 인해 같이 거래소 가격을 창출해 냈음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KOK 개수를 갈로 해가지고 300억 개에서 50억 개로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 보내줬어요. 이는 곧
재단은 사실 유명무실하고 초기 설계 시에 보상 체계 및 플랫폼 프레임 정도를 한 것 외에 실제로 재단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개발 및 홍보 등과 같은 가치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이익 창출로 KOK 가치를 상승시킨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블록체인 기술력 때문에 KOK 가치가 상승한 것인가요? 이 역시 아닙니다. 그럼 이 KOK의 가치는 결국 리플을 통해 달성된 것이고 리플을 누가 했나를 따져보면 KOK 재단이 리플을 했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고레벨, 갈로 해가 사업자로 표현하는데 어느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마케팅을 했나요? 요거를 고레벨에 부연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다시 앞에서 아님 소수의 고레벨들이 했을까요? 이 두 부류가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가치를 만든 주체는 프론티어들이었던 겁니다. 거래소 가격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었다면 분명 지금의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미디움 또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상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 아니, 갈로 해가지고, 아니, 용역 계약 관계,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결국 투명성 제로, 계약 관계 확인조차 못하면서 현재 최고 거래소 가격 7달러에서 0.007달러까지 끝도 없는 추락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재단 이사장으로서 올바른 대응을 했냐를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2022년 7월 19일 재단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무총장과 2시간가량 미팅 후 이사장님과 전화상으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연락을 드리고 의견들도 나눴고 결국 이사장님은 병환을 이유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한국에 목숨을 내놓더라도 한국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시겠다고 한 이유가 분명 KOK 플랫폼 사업을 재단이 앞장서서 정상화 및 안정화를 고려한 말씀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오시지 않았고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한 프론티어와의 TFT까지 가동했지만 이 또한 초기에 포기하셨습니다. 제가 TFT만은 계속 가동을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TFT 단톡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도 사무총장도 결국 재단 일을 하였기에 임금을 받았을 텐데 그 어떠한 일도 못한 채 근 1년 가까이 미국에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이 상황을 2022년 7월 김판종에게 재단에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것을 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단은 법적으로라도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단이 돈이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KOK는 최인규였습니다. KOK는 송가병, 김진아, 한지욱, 김판종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공지사항을 통해 재단에서 그 사실을 전 세계 프론티어들에게 알렸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엔 재단 이사장이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으니 프론티어들에게 호소를 했다면 자발적으로 법적 대응 모금이 이루어지고 프론티어 모두를 결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못한 게 결국 지금의 상황까지 오도록 한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결국 지금의 상황이 오기 전부터 재단에서 저들과 법적인 대응 및 공지를 통해 결속을 만들어 싸웠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 고난과 해야 할 일들을 보면 모든 것이 재단에서 앞장서서 90에서 100만의 프론티어들을 위해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1레벨인 저와 집행부,
갈로 해가지고 공식적인 단체는 아닌 자발적으로 앞장선 조직임 해가지고 적었고요. 몇 명이 함께 고발 조치를 취했고 이에 범법적 증거 자료라고 재단 일을 도와주던 분들을 통해 제공하심을 이사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고발 시에 사건 배경 설명서도 직접 작성하여 저희에게 전달하셨고 게다가 법정 모금도 하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왜 이사장님은 병을 핑계로 어떤 추가적인 액션을 안 취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5개 갈로에서 마스키 없는, 그러니까 락이 걸려 있는 거죠. 25개를 가지고 투자를 받아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몇 분들이 이사장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전 VC의 투자 절차나 무엇을 최우선으로 간주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지 일을 한 적이 없어 모르겠지만 투자 회사는 출구 전략이 없는 곳에는 투자를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압니다.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많은 고소 고발이 있고 게다가 많은 언론을 통해 KOK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들 뿐인데 투자자들이 이를 알고서도 투자를 할까요?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줄 겁니까?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은 최 이사장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토마스 프레이가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권한과 근거로 25개를 담보로 투자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상의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스스로 명예를 되찾고 법적으로도 편안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이제라도 나서셔야 합니다. 아니면 공식적으로라도 저희를 돕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를 통해서나 아님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미 주변에서 특히나 김판종과 대척점에 있다고들 하는 단체 전 비대위 현 피해자의 방이라는 곳에서는 김판종보다 이 사장님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들 하고 있을 겁니다. 저의 입장은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 사람들 의견보다 더 책임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고 그렇지만 지금 혼자의 몸의 안이 건강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솔직히 숨어 계시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이사장님께서 동영상 등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던 것과 완전히 다른 최악의 상황임에도 저와 같은 1레벨 사람이 하는 것만 지켜보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0만 프론티어들 중에 분명 우리가 모르지만 자살한 사람들, 자살 시도한 사람, 가정 파괴, 친인척 간의 관계 파괴, 지인들과의 관계 파괴, 재정적으로는 신용불량 및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투잡이나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 노후 자금이 없어 일을 하시지 않던 분들도 일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고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등등 그 사연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사장님의 건강 또는 일신의 안전은 중요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발만 동동거려야 하겠습니까? 천주교 신자라면서요. 제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좀 느끼신다면 지금과 같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저들의 잘잘못을 말씀하시던가 아님 재단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방해 또는 그들이 용역사, 운영사로서 넘지 말아야 할 권한 행사를 한 것들을 아신다면 제가 대신 방송을 하더라도 알리게 공식적인 입장을 제대로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답변이 없다면 제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을 듯하네요. 마지막으로 칼이 목에 들어오더라도 25개는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아예 땅속에 파묻어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더라도 보관은 하셔야 합니다. 길면 긴 글이고 짧다면 짧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즈백 배상. 이 내용을 제가 보낸 거고요. 음,
여기에서 저희가 제가 이런 내용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믿음 자체를 불신으로 지금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결심을 했고 그리고 이전에 벌써 두 번이나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놨다가 그거를 비공개로만 남겨놨었어요. 근데 지금 뭐그 악의적인 시주통자들에 대해 가지고 공지사항을 어느 집단이 띄웠잖아요. 거기에 또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거 전부 다 제가 고발 조치를 고소를 해놓은 내용 중에 하나지만은 음, 지금 저를 도와준다라고 하던 사람들조차도 제가 어, 그 이후에 뭐 재단 이사장이나 또는 뭐 재단 일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그런 식으로 뭐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거는 지금 상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법적으로 어, 이렇게 만든 쪽하고 법적 대응 싸움이 우선이고, 이게 해결이 되고, 뭔가 이제 정상화할 수 있는 저들을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앱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메인넷까지 안 따져도 돼요. 우리가 하던, 그러니까 메인넷으로 가버리면 지금은 케이스트라는 게 있지, KOK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법적인 싸움이 필요하면 해서 그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온 다음에 뭔가를 해야지. 지금 뭐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이 망가져 버리는 이 상태에서 그 투자를 해가지고 뭐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또 사용 가치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1달러라고 하면은 700개의 1 나누기 0.007을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그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지불을 하면서 뭔가를 이용을 하고 이 기축통화의 KOK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 자체가 지금 어, 시기상조인데 지금 뭐 그 법적으로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저들의 그 범법 행위를 한 번이라도 지금 조사 과정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내뱉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저녁쯤이나 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제가 몇몇은 그 강퇴를 시킬 예정이에요. 어,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보내고 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그 내용이 있는 게 지금 아마 다음 주 중에 뭐 그런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데 어, 요번 달 내로 뭔가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최 이사장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저하고 지금 일을 하던 그쪽에서 어, 고발 조치는 거기도 해야 된다. 그게 저하고 이견이 지금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최 이사장이라는 사람도 이사장으로는 있었지만은 업무 인수 인계 그다음에 토큰의 보관 뭐 이 통합 운영 관리를 하는 이런 책임을
그 다음에 토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토큰 오너 월렛은 받았지요. 그 다음에 마스터키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초창기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게 이런 시간에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그 전체 공지를 통해서 프론티어들한테 알렸어야죠.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 돈 100만 원 넣어놓고 돈 100만 원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질 것만큼 이렇게 아우성은 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그것만 또 그렇게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대출까지 뭐 일으켜서 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 그렇게 여기에 투자를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지금 한 그 6월 말부로 끝나고 7월 달 그때 앞에 내용을 보면은 기사 내용에는 4월 달에 그 어, 미디움이라는 회사하고는 계약 관계가 끝난다라고. 근데 그 기사에 대해서도 어떤 쪽에서는 저는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보고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기사가 그 이사장이 직접 내보낸 게 아니고, 그거를, 어, 다른 쪽에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거는 진위 여부는 나중에 기자를 통해서 기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직접 인터뷰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4월 말부로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하고의 계약 관계는 완료가 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지사항에는 6월 말로 이야기됐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KCTM PT라는 싱가포르 법인하고 계약을, 어, 한다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한 주짜리인데다가, 거기 맨파워가, 그러니까 한 주짜리라는 거는 영어로는 뭐, 쉘 컴퍼니라고 하고, 뭐, 우리 통상적으로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하고 계약을 했다. 이거는 불공정 계약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갖고 보면은 이사장으로서 강력하게 그 상대 쪽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안 되면은 알렸어야죠. 수십만인데. 그죠? 수십만이 이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관계에서는 어떤 법적 싸움이 되느냐? 고소로서 당사자로서 싸움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재단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재단 이사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총장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이 재단 이사장은 월 3천을 받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용역사에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임금 받았고 할 일 했어야지요. 우리 3천만 원이면은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3천만 원, 어, 큰 돈이죠. 큰 돈인데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 달에 그만큼씩 받아갔는데 그럼 그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뭐 8월 달인지 언젠지 떠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돌아와서 목숨을 내놓더라도 걸고서라도 한국에 와서 이 일을 해결을 하겠다라고까지 공지를 냈잖아요. 안 냈으면 또 모르겠어요. 이
그 상태에서 그 시기만 하더라도 정말 최 이사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KOK는 최영규다. 이런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상징성도 가지고 확실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지금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 뭐, I로 시작하는 그런 노드의 사람, 그쪽을 하나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가, 거기가, 그 사람이 사업자도 아니고, 막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글로벌 인재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KOK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다가 이 사람 이름을 또 다른 사람 이름을 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아냐고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우리한테만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가격 조정까지 하겠다라고 TFT까지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런 내용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영어로 저한테 써갖고 보냈어요. 그런데 앞에 제 내용까지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의 메시지가 포워딩을 시킨 거 한 가지 하고 해가지고 안 읽어요. 이전에도 제가 조금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인지 이런 내용을 보내면은 그냥 읽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또 읽고 또 연락을 조금 주고받다가 또 그래요. 이게 재단 이사장까지 하고 도의적인 책임, 근데 이거는 사실은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지요. 이거는, 어, 일을 제대로 못한, 뭐라고 해야 되나. 누구는 배임이라고 하는데, 배임은 자기나 다른 사람, 제3자의 이익을, 갖도록 하면서 손해를 끼치는 짓을 하면은 배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한 그런 쪽에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범죄 행위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마련을, 그 상황 자체가 그랬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웃음을 치는데, 근데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게 없잖아요. 제 영상을 본대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말 저는 작년 7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업무 인수인계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다음에 4월 달로 이야기된 것도 있었는데 그거 다 넘어서 6월 달까지 넘어오고 나서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계속 업무 인수인계하는 거 얼마나 많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기업이라 가지고 업무 인수 인계를 할 게,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한 업체로 다른 업체로 매각을 했다. 그러면은 받는 업체한테 이런 이전을 하는 업무 인수 인계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인원에 대한 고용 승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뭐 어, 이 설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업무 인수 인계를 한다 그러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재단을 설명드렸죠. 11월 6일 날 세이셸 공화국에
어, 이 KOK 파운데이션이 설립이 될 당시에 한 주짜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법인 등록을 할 때 거기에 보니까 뭐 디렉터 정도로 해가지고 이사진이 한 두어 명은 있어야 되고 현진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법인이 설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재단에 이미 그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어떤 사람 여기 그 재단 사무실을 한번 갔다 온 그 초창기에 재단 사무실이라고 찾아간 사람들 기가 찼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삐까뻔쩍하거나 그래도 그 정도 수준의 재단 사무실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알고 갔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위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그렇게 왔잖아요. 대부분의 재단이 그래요. 그리고 PT 뭐 저기 케이스된 PT 그다음에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영어를 한글로 써놨는 거 그것 자체도 이미 그 폐업 상태고 그다음에 미디움 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한 주짜리잖아요.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메타 M으로 해가지고 한 주짜리라고요. 그러면은 그 한 주짜리에 어떠한 자본금이 있고 뭘 해가지고 그 자본금이 결국에는 한 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저희가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뭐 어느 업체에다가 20여 명을 그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고위 관계자 20여 명이 넘어가고 거기에 인적 자원, 지적 재산권, 물적 자원 넘어가요. 그러면은 커뮤니티 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를 믿고서 했겠어요? 그 한 사람을 계속 그 중요시 하잖아요. 거기는 근데 여기서 더 웃기는 게 그 15,000TPS라는 거를 홍보를 하는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요번에 그것까지 합치면 4개 업체가 돼요. 주식회사 미디움, 뭐 발키리, 그다음에 크립티드, 그다음에 에이트원. 기사 나와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 수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고 제가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적 재산권에서 15,000TPS라는 거는 어디에서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넷을, 그, 케이스테디 메인넷을 이야기를 하면서 윤무식이라고 뭐 청산가린가 그것을 한 이야기가 특허권을 다른데 양도를 하더라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지적 재산권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케이스테디움이라는 게 뭐가 돼요? 그리고 기축통화도 거기는 지금 KOK도 아니고 KOK 코인도 아니고 뭐 브릿지 통해서 넘어가면은 코인으로 바뀐다 전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K스타예요. 그러면은 지금 토마스 프레이라는 재단 이사장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0.00 0.0046 얼마까지 내려가 가지고 지금은 0.007 언더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있어요. 임금을 받고 있다고요. 저는 이사장한테, 최 이사장한테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어,
법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저를, 저하고 같이, 그 해외권에 대해 가지고 일을 하시던 분이 최이상도 반드시 고발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저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분이 주장하는 거 저도 100% 거기에 동의를 해요. 다만 저는 그거보다는 저희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직접 좀 나서 가지고 제가 아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데만큼이라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근데 그 재단 일을 보셨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재단의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뭐 적을 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거가 없는 내용만 가지고서 그런 내용만 들은 거지. 근거를 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 사장이 그 한 역할도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냥 이거는 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니까, 그, 이 사람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디움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1년 가까이 CA로 일을 했잖아요. 1년간 일을 하면서 그 상주를 하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 회의를 하면은 배제가 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재단 이사장으로 되고 나서도 보면은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를 않게 받아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한 게 없으니까 그럴 거다, 그럴 거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법적으로 하는 것도 공지사항, 기사 내용 이런 제시를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자기가 진술을 할 수 있는 거는 하시라 이거죠. 그 송땡땡 뭐 그다음에 그 정땡땡인가 그 둘이 그 지금 녹취록을 뭐 누가 띄워놨는 거를 보면은 여기에 한국에 와서 그 울산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거는 조사를 받고 갔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위해서 명예가 있다면은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90만, 100만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야지요. 그런데 연락을 하면은 저 예를 들어서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돼도 있잖아요. 휴대폰 들고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요. 근데 안 읽는다는 이야기는 무시를 하는 것이고 앞에 거는 읽었는데 벌써 한 3일 가까이 됐는데 안 읽어요. 무시하는 거고 또 책임 회피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좀 도와달라는 것도 안 해주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제가 화가 난다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이전에 또 한 900명대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지금 한 380명 정도 있는데 여기서도 어,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뭐 저보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이 궁지에 몰리니까 뭐, 뭐라 그러더라 뭐 하여튼 간에 저는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제시할 거 다 하고 정상적으로 제가 다른 거 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가지고는 관여도 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고서 그거는 자기들도 어그리를 해놔 놓고 그 뒤에서 말 많은 그런 거 정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근데 다른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나 내뱉었다고 해갖고 그거를 자기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뭐 그 저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저기 그 봤냐고요 결과를 봤냐고요 나이를 한둘 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넘 핑계 대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통상은 넘 핑계를 이야기를 하고, 대면서 그렇게 말 전달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전달을 하는 거지, 중간에 프로텍트하고 그런 말 자체가 안 된다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지를 않지요. 그러면은 더 이상 관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또 실시간 하셔도 돼요. 오늘은 내가 바로 그거 다 띄우는 거니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이 일이 정상적으로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이 됐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뭔지, 결국에는 결국에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고는 방법이 없어요. 토큰 많이 받아가지고 그 수량으로 맞춰준다고 해봐야 그 물량으로 나와버리면은 지금 0.007인데 0.00007 이하로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지금까지 도와줬다 그러면은 계속 제대로 좀 도와주든지 이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연락도 보등 말등 뭐 그리고 보내면은 답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거는 답변 주고 어떤 거는 아예 답변도 안 주고 이게 뭐예요? 왜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정말 제 자신, 제가 소개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분들도 같이 이 합심해서 일을 해결을 하고 좀 손실액을 최소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이익을 갖는 이런 거를 원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른 거 생각할 저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오로지 하려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론화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정치권으로 보낼 그런 자료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역구로 보낼 그 대표자들도 좀 선출을 하고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공론화하려고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쪽에서도 이런 거를 좀 하든지, 오늘
제가 이 내용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분명히 그 당사자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고발 조치가 되고 진행을 하고 있으면은 스스로가 거기에 정말 어, 뭐 재단 이사장까지 했다 그러면은 그게 또 불합리하다라고 불법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발을 한 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지. 끝까지 더 많은 걸, 뭐, 몸이 아파서 못 오면은 서면 진술이라도 해주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 뒤에 숨어서 지금까지 뭔가는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도저히 저도 이해를 못 하겠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이걸 가지고서 명예훼손 걸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인간관계, 모든 관계가 다 박살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 그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뭐 뒷짐지고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3천만 원씩 6개월이라고 치면은 3, 6, 18, 1억 8천만 원이에요.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 일은 좀 같이 좀 하자고요. 공식적으로 뭔가 레터를 하나 내시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면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어, 저렇게까지 숨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 이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감정들은 엄청나게 나빠져 있을 것 같다. 전면에 나와가지고 있었던 적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소통했어요. 다 불통이지요. 투명했어요. 불투명했지요. 탈중화했어요. 중화가 됐지요. 확장성, 그건 뭐 풀로드가 아직까지 걸려보지를 않았을까. 그게 뭐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돼서 근데 명예가 있다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거고 오해가 있고 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은 뭐 제가 지금 그 파트너한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앞에 조치하는 거 먼저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내로 일단 그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은 다음에는 그거를 다시 고민을 뭐 해볼까 해요. 그거는 그것도 국내에서 하지 않아요. 밖에서 할 거예요. 해외에서. 지금 사는 쪽에다가 그걸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뭐 제가 하라 그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지금 이견이라 그랬잖아요. 그 제가 어 그분이 영어로 써주신 거를 제가 전달을 해놨는데 그걸 아직 안 읽었어요. 왜? 그분이 그 영어로 하는 게 더 편안하니까 그렇게 써주신 거고 미국 시민권자니까 더더군다나 영어로 뭐 전달을 하면은 그 심지어 제가 옛날에 그 사무총장이라는 친구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 세 사람은 회의를 할 때 글로벌적인 사고로 한다고 영어로 회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웃긴다라고 이야기했죠. 글로벌이라는 의미는 전 세계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 지역의 한 선진국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고가 생각이 달라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단지 영어라는 거 보면은 뭐 외국어 대부분이 주어가 나오고 나면은 바로 결과가 나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된 걸로 해서 뭐 그런 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에, 있는 분들도 글로벌적인 사고를 가지고 분들은 제대로 된 분들은 오지, 저개발, 뭐 개도국, 뭐 선진국 망라해가지고 그 니즈를 다 생각을 해서 이런 이제 제품에 접목을 하고 하는 거를 이런 사람들을 글로벌 인재라고 하지. 뭐 그냥 뭐 좀 그 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고 영어 쓸 수 있고 뭐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고 그게 글로벌 인재일까요? 저는 그런 절대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정말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돼요. 다 죽고 나면은 정말 그 화살이 그리고 그 최종점은 사람들은 악만 바치고 그때 가면은 이성을 다 잃어버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래도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좀 그 이성을 그러니까 캄다운을 좀 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나서고 싶으신 사람도 있으면 그냥 나서시면 돼요. 그리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직접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그런 것도 말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뭐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개인이고 여러분들도 개인이고 지금은 최 이사장도 개인이죠. 홀더로서 지금 뭐 거기에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뭐 스탁 옵션 형태로 받은 게 있으니까 홀더니까 여기에 이게 잘 되면은 거기도 좋은 거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판단력 하시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